자, 어떤 수의 2배하여 3을 더한 수는 어떤 수와 같다. 이때 어떤 수를 구하시오. 어떤 수를 x라고 두겠습니다. x에 2배하여 3을 더하면, 자, 3을 더한 수, 이 수는 어떤 수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방정식 세웠고요. 풀어보겠습니다. 자, x를 넘겨서 이항을 하면 2x에서 x 빼면 x가 되고요. 이 3은 우변으로 넘깁니다. 이항하면, 즉 양변에 3을 빼주면 마이너스 3. 그래서 어떤 수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수의 3배에서 5를 뺀 수는 어떤 수의 2배와 같다. 이때 어떤 수를 구하시오. 어떤 수를 x라고 두겠습니다. 자, x의 3배에서 5를 뺐습니다. 빼기 5 했더니 이 수가 어떤 수의 2배와 같다. 어떤 수의 2배니까 2x가 되겠죠. 자, 이걸 풀어보면, 자, 2x를 넘겨서 3x에서 2x 빼주면 x가 되고요. 마이너스 5는 우변 넘깁니다. 그러면 플러스 5가 되겠죠.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떤 수의 4분의 3배에서 11을 뺀 것은 어떤 수의 2분의 1배에서 6을 뺀 것과 같다. 어떤 수를 구하시오. 자, 어떤 수를 x라고 두겠습니다. x의 4분의 3배니까요. 4분의 3x. 자, 이거에서 11을 뺀 것. 11을 뺀 것은 어떤 수의 2분의 1배에서, 즉 2분의 1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래서 6을 뺀 것과 같다. 6을 뺀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자, 분모 없애기 위해서요. 먼저 4를 양변에 곱해 보겠습니다. 4 곱하면요. 3x. 여기 4 곱하면 48. 4 곱하면 2x. 여기 4 곱하면 24. 그리고 x가 있는 거 한쪽으로 몰게요. 이렇게 몰고 나머지는 반대편으로 몰겠습니다. 자,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되니까요. 3x 빼기 2x는 x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48로 넘어가면 플러스 48 되겠죠. 48에서 24 빼주면 24. 그래서 어떤 수는 2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정식이와 선생님이 대화한 내용이다. 자, 선생님이 이것 좀 봐주세요. 어떤 수를 2배하여 3을 더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3을 더하여 3배를 했구나. 아, 그래서 구하라는 수보다 4가 커진 거군요. 이때 어떤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수를 x라고 둘게요. 자, 어떤 수를 2배하여 3을 더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어떤 수를 2배 하니까요. 2배 해주면 2x 이렇게 되고요. 3을 더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걸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3을 더해서 3배를 했어요. 자, 어떤 수에 3을 먼저 더한 다음에 요거에 3배를 했습니다. 가로치고 3배를 해줘야 돼요. 자, 이랬더니 구하려고 하는 수보다 요 값이 4가 더 커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값이 얘보다 4가 더 큰 거니까 여기에 4를 더해줘야지 우변과 이렇게 같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식은 세웠고요. x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변은 2x 더하기고 더하면 7이고요. 3 분배해주면 3x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x가 있는 항을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3x에서 2x 빼주면 x가 되고요. 9는 1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7에서 9 빼주면 마이너스 2. 그래서 어떤 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27일 때 가장 큰 자연수를 구하라.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요. 미지수를 제일 작은 걸 x, 그 다음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넣고요. 가장 큰 자연수니까 대답을 할 때 x 플러스 2를 대답해야 됩니다. x를 대답하면 안 돼요. 자, 볼게요. 합이 27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다 더한 게 27이에요. 더해보면은 x, x, x 3개니까 3x, 그 다음에 1 더하기 2는 3이죠. 자, 이 값이 27입니다. 3x는 요거 3 넘어가서 빼주면은 24가 되고요. 3으로 나누면 x는 8이 되겠죠. 자, x값은 8이고요. 가장 큰 자연수는 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69일 때 가장 작은 홀수를 구하시오. 자, 가장 작은 홀수 x라고 둘게요. 그러면 연속하는 세 홀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 홀수는 이 x보다 2만큼 크죠.
이렇게 되고 또 그 다음 홀수는 이거보다 이만큼 크니까 x 플러스 4가 됩니다. 연속하는 세 홀수고요. 합이 69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다 더한 게 69면 되겠죠. 더해보면 x 3개니까 3x고요. 2 더하기 4는 6. 이 값이 69. 3x는요. 6 넘겨서 빼주면 63이 되고요.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21. 자, 2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은 그렇습니다. 가운데 수를 4배하여 10을 뺀 값과 같다. 가장 작은 짝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연속하는 세 짝수인데요. 가장 작은 짝수를 제가 x로 둘게요. 자, 그럼 그 다음 짝수는 이거보다 이만큼 크니까 x 플러스 2고요. 그 다음 짝수는 또 이만큼 크니까 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리고 식을 만들어 볼게요.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은이니까요. 이걸 다 더합니다. 더하면은 3x, 그 다음에 2 더하기 3은 6 되겠죠. 자, 이 값은 그랬어요. 가운데 수를 4배해요. 그랬어요. 가운데 수가 x 플러스입니다. 자, 이거 4배 해주면 4에 x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을 뺀 값 같다. 여기서 10을 뺀 것과 얘가 같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걸 풀면 되겠죠. 3x 플러스 6, 이거 전개시키면 4x. 그 다음에 8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2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3x를 우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빼겠습니다. 빼면 x가 되고요. 마이너스 있는 좌변 넘기면 더하면은 8. 그래서 x 값은 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연속하는 네 자연수의 합이 54일 때 가장 큰 수를 가장 작은 수로 나눈 값은, 자, 연속하는 네 자연수니까요. 가장 작은 걸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x 플러스 1, 그 다음 수는 x 플러스 1, 그 다음 수는 x 플러스 3. 네 자연수의 합. 이 값이 54입니다. x가 4개니까 4x고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6이죠. 자, 6. 이렇게 되고요. 자, 6 넘겨서 빼주면 48이 됩니다. 그리고 양변 4로 나누면 x는 12가 되겠죠. 그럼 가장 작은 수가 12고요. 13, 14, 15. 가장 큰 수가 15가 됩니다. 네. 가장 큰 수를 가장 작은 수로 나눈 것. 15를 12로 나누면 되겠죠. 15를 12로 나눈 것. 3으로 약분해보면 4. 3, 5, 15. 4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과 같이 나열된 자연수 중에서 이웃한 세 수를 선택하여 더하였더니 그 값이 324였다. 이때 이웃한 세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자, 나열된 수들을 보니까요. 짝수들을 쭉 나열했네요. 자,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수를 x라고 두면, 자, 나머지 두 수는 x보다 2보다 작은 x-2, 또 하나는 x-4가 됩니다. 자, 이거 다 더한 값이 324라는 거죠. 자, 세 수를 다 더하면 x 3개니까 3x가 되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 값이 324. 자, 마이너스 6 넘기면요. 자, 넘겨서 플러스 되니까 더하면 330이 되고요.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110. 답은 11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은 어느 해의 8월달의 달력이다. 색칠한 부분과 같이 가로와 세로가 각각 두 칸인 직사각형 모양으로 네 수를 선택하여 더하였더니 24가 되었다. 이 달력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네 수를 선택하였더니 합이 84가 되었을 때 선택한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어떤 수를 선택하면 그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 해서 네 수의 합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합이 84가 되었다. 자, 어떤 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수를 x라고 잡을게 이렇게. 그러면은 이 오른쪽은 하나 더 크죠. x 플러스 1이고요. 자, 아래쪽은 일주일 지났으니까 7만큼 더 큽니다. x 플러스 7이 되고요. 자, 여기는 x 플러스 7보다 하나 더 크니까 x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4개 더한 값이 84가 되는 그런 x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수를 더해보면요. x가 4개니까 4x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7, 8 더하면은 16이 됩니다. 자, 이 값이 84. 자, 4x는요, 16 넘어가서 여기서 빼주면 68이 되고요. 양변 4로 나누면 4, 1은 4, 28이니까 4, 7은 28 이렇게 되겠네요. x 값은 17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아래 두 수의 합이 위의 수인 일정한 규칙으로 나열한 것이다. 그림과 같이 마름모 모양으로 인접해 있는 4개의 수를 선택하여 더했더니 그 값이 72였을 때 선택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름모 형태입니다. 저걸 더했을 때 72가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자, 보면은 1, 2, 2, 4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2 더하기 2에 4가 돼 있죠. 이 4라는 숫자는 여기에 2배가 됩니다. 이 숫자의 2배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2는 이 아래 거의 합이니까 이 숫자의 2배가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름모꼴로 있을 때 자, 미수를 잡을 때는 좀 작은 걸 잡는 게 좋습니다. 자, 아래쪽이 작으니까 이 수를 x라고 잡으면 자, 여기 옆에도 x가 있겠죠. xx 더해서 이거 되는 건가? 여기가 2x가 되고요. 여기도 2x. 그 다음에 2x, 2x 더하면 여기는 4x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 합은요, 다 더해보면 4x, 여기 6x, 여기까지 8x, 여기까지 9x. 합이 9x가 돼요. 이 9x 값이 72 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x는 자, 9로 나누면 8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가장 큰 수는 4x입니다. 그래서 8에 4를 곱하면 32. 답은 3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위자리 숫자가 8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가 각 자리 숫자의 합이 4배와 같을 때 이 자연수를 구하라.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1위자리 숫자는 8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 12자리 숫자는 얼마인지 모르죠. 이걸 x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 자연수가 있습니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이 4배와 같을 때. 자, 이 자연수는요, 이 자연수의 값은, 이게 12자리이기 때문에 실제 값은 10x 플러스 8이 됩니다. 자, 이 값이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4배와 같다 그랬어요. 각 자리의 숫자의 합. 즉, x와 8을 더한 거, 요거의 4배와 같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우변 전개시키면 4x 플러스 4, 8, 32 이렇게 되죠. 4x 좌변으로 넘겨서 10x에서 4x 빼주면 6x가 되고요. 그 다음에 8은 자, 우변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우변 넘겨서 32에서 8을 빼주면 24가 돼요. 양변 6으로 나누면 x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수는 여기 4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자리 숫자가 7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두 자리 자연수인데 12자리 숫자는 7이고요. 1위자리 숫자는 몰라요. x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 자연수가 각 자리 숫자의 합이 8배와 같을 때 이 자연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 자연수가 그랬어요. 이 자연수, 요 값은요. 12자리가 7이기 때문에 실제 값은 70 더하기 x가 됩니다. 자, 이 값이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8배.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7과 x를 더하면 되겠죠. 자, 이거의 8배와 같다. 자,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우변 전개시키면요. 자, 이거 8, 7, 56에 8x가 되고요. 자, x 우변으로 넘겨서 빼주면 7x가 되고요. 56 좌변으로 넘겨서 여기서 빼주면 14가 됩니다. 양변 7로 나누면 x값이 2가 되겠죠. 그래서 72 이렇게입니다. 근데 각 자리 숫자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7과 2를 더하면 답은 9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위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요. 1위자리 숫자가 2입니다. 12자리는 모르니까 x라고 둘게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은 그렇습니다. 자, 각 자리의 숫자의 합 x와 2를 더한 거는요. 두 자리 자연수보다 18만큼 작다 그랬어요. 자, 요 값이 이 두 자리 자연수의 값. 요거는 자, 10x 플러스 2가 되죠.
자, 이 값보다 18만큼 작다. 마이너스 18과 같다. 이렇게입니다. 자, 이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값 구해보면 x를 넘겨서 빼주면요. 9x가 되고요. 자, 2 넘어가면 2 사라지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18도 넘어가면 플러스 18이 됩니다. 양변 9로 나누면 x값은 2가 되겠습니다. 2 대입하면 여기 22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위자리 숫자가 8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1위자리 숫자가 8입니다. 자, 12자리는 x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12자리 숫자에서 1위자리 숫자를 뺀 수에 마이너스 2배를 하면 그랬어요. 자, 12자리 숫자에서 1위자리 숫자를 뺀 수에, 즉 x에서 8을 뺍니다. 요거에 마이너스 2배를 하면 곱하기 마이너스 2. 자, 이 값이요. 자,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 원래 이 수에 2분의 1배의 마이너스 1을 더한 것과 같다. 이 두 자리 자연수의 값은요, 여기 12자리이기 때문에 10x 플러스 8이 됩니다. 자, 요거에 2분의 1배, 2분의 1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더해요. 자, 더하기에 마이너스 2니까 결국 이건 빼기 2가 되겠죠. 이렇게입니다. 자, 이거 이제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 1을 곱해 볼게요. 자, 2 곱하면은 이거 사라지고요. 여기가 4 이렇게 되고 여기도 2 곱하면 여기가 4가 되겠죠.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4x 이렇게 해주면 32 10x 플러스 8에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4x 우변 넘겨서 더해주니까 14x가 되고요. 4는 1로 넘겨서 빼줍니다. 32에서 4 빼주면 28이 되겠죠. 양변 14로 나누면 x값이 2가 됩니다. 자, 이 자연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여기 2니까 이 자연수는 2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어머니 나이는 48살, 아들의 나이는 14살이다. 어머니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지 구하시오. 자, 몇 년 후, 이걸 x년 후라고 하겠습니다. 자, x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자, 어머니 나이는 48에 x를 더하면 되겠죠. 자, 이 어머니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 자, 3 곱하기 아들의 나이입니다. 아들은 현재 14살이죠. x년 지나면 14 더하기 x가 됩니다. 자, 이거 풀면 되겠습니다. 자, 3 분배 법칙 써주면요. 3, 4, 12에 3, 1, 3, 42.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3x. 자, x를요, 우변으로 넘길게요. 3x에서 x 빼주면 2x가 되고요. 42는 좌변으로 넘기겠습니다. 48에서 42를 빼면은 6이 되겠네요. 2로 약분하면 x는 3. 답은 3년 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45살이고요. 할아버지의 나이는 70살이다. 몇 년 전에 할아버지의 나이가 아버지의 나이의 2배였다고 한다. 그때가 몇 년 전인지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X년 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X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자, 할아버지 나이가 그래서 X년 전에 할아버지 나이는 현재 할아버지의 나이가 70살입니다. 그럼 X년 전이니까 70에서 X를 빼면 되겠죠. 자, 이게 아버지 나이의 2배인데 2 곱하기 자, 아버지 나이 X년 전의 아버지 나이는 45에서 X를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거 풀면 되겠습니다. 2 곱해주면은 90 뒤에 거 곱해주면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2X 좌변으로 이항할게요. 플러스 2X 되니까 거기 X 빼주면 X가 되고요. 70은 이쪽으로 이항합니다. 그래서 90에서 70 빼주면 20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20년 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글은 꼼꼼히 일기이다. 자, 20xx년 4월 세모일. 수업 시간에 조선시대에도 방정식이 사용되었다고 수학쌤께서 말씀해 주셨다. 참 신기했다.
그 시대에도 방정식이 있었다니 난 지금 14살이고 내 조카는 4살이야. 내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에 결혼을 해야 그때의 내 나이는 조카 나이의 2배가 되는 걸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진짜 웃겼다. 내가 결혼을 해야 하는 나이가 몇 살이라니? 이랬습니다. 자, 몇 년 후 그랬죠. 자, 몇 년 후, 이거 X년 후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현재, 자, 14살이죠. X년이 지나면은 나이가 14 플러스 X가 돼요. 그리고 조카의 나이는, 자, 4에다가 X를 더한 살이 됩니다. X년 후에, 자, 꼼꼼이와 조카의 나이고요. 자, 그때, 자, 꼼꼼이의 나이가 조카의 나이가 2배가 돼야 돼요. 자, 요게 2배 이렇게입니다. 자, 그러면 이 x를 일단 구해 볼게요. 전개시키면 8이고요. 이렇게 해주면 2x가 됩니다. x가 1로 넘겨서 빼주면은 x가 되고요. 2x 빼기 x. 근데 8은 좌변으로 넘길게요. 14에서 8 빼주면 6이 됩니다. 그래서 6인데 이건 6년 후예요. 자, 답이 아니라 6년 후가 된 거고요. 그럼 몇 살이 되냐면 현재 14살에서 6을 더하니까 20살이 됩니다. 20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누나와 동생의 나이의 합은 36살이고 12년 후에는 누나의 나이가 동생 나이의 1.5배가 된다고 한다. 자, 현재 동생의 나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현재 동생의 나이를 x라고 볼게요. 그리고 자, 누나와 동생의 나이의 합이 36이죠. 그러면 자, 누나의 나이는 36에서 동생의 나이는 x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나의 나이는 36 마이너스 x가 돼요. 이렇게. 동생의 나이는 x입니다. 자, 12년 후를 볼게요. 자, 12년 후가 흐르면 누나는 여기다가 11을 더해주면 되겠죠. 48 마이너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생. 자, 동생의 나이는 x였는데 12년이 지나면 12 플러스 x가 됩니다. 자, 이때 누나의 나이가 동생의 나이의 1.5배가 된다 그랬어요. 자, 누나의 나이가 48 마이너스 x가 동생의 나이 1.5배. 1.5배는 이건 2분의 3이죠. 2분의 3 곱하기 12 플러스 x가 됩니다. 자,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양변에 2를 곱하면요. 여기가 96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2 약분되고 3 전개시키면 36 플러스 3x가 됩니다. 마이너스 2x 이렇게 우변으로 넘기면요. 플러스 2x가 돼서 5x가 되고요. 36은 1로 넘겨서 빼주면 96에서 36 빼주면 60이 됩니다. 양변 5로 나누면 x값이 12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동생의 나이는 12살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같은 시간만큼 각자 서로를 짝사랑해온 남자 여자에 관하여 현재를 기준으로 쓴 글이다 그랬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3살이 많다라고 했고요. 남자는 8년 전 그는 살아온 인생의 2분의 1만큼의 세월 동안 그녀를 짝사랑해 왔음을 알게 되었다. 여자는 9년 후가 되면 살아온 인생의 3분의 1만큼 남자를 짝사랑해 왔음을 알게 되었다. 자, 현재 여자의 나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현재 여자의 나이를 x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남자는 여자보다 3살 많다고 그랬죠. 그럼 남자는 x 플러스 3이 됩니다. 즉 여자는 x, 남자는 x 플러스 3이 되고요. 남자는 8년 전에 그는 살아온 인생 2분의 1만큼. 그쵸. 8년 전이면 남자 나이에서 8을 빼면 되겠죠. x 플러스 3에서 8을 빼주면 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리고 요 나이에 2분의 1만큼 짝사랑해 왔음을 할 수 있어. 곱하기 2분의 1만큼이 짝사랑해온 시간이고요. 날짜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시간만큼 했죠. 자, 요거 하고 이제 여자 보겠습니다. 여자가 9년 후가 되면 그랬어요. 여자는 현재 x죠. 9년이 지나면 x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인생의 3분의 1만큼 남자를 짝사랑했다. 요 값에 3분의 1 곱한 것만큼 짝사랑에 온 겁니다. 그래서 짝사랑년 날짜가 같으니까 는 해가지고 방정식 세웠고요. 자, 이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요.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할게요. 그럼 여기 약분되고 3이 곱해지면 3x 빼기 15가 되고요. 여기도 6 곱하면 3 약분되고 2가 곱해주면 되겠죠. 2x 플러스 18 이렇게 돼요. 자, 2x를 넘겨서 3x에서 2x 빼주면 x가 되고요. 마이너스 15를 넘깁니다. 플러스 15가 되겠죠. 18에 15 더하면 33이 됩니다. 답은 3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어머니 나이는 두 딸의 나이 합이 2배이다. 15년 후에 어머니 나이는 두 딸의 나이 합보다 6살이 많다고 한다. 현재 어머니 나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 미지수는 구하라고 하는 걸 x라고 두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뭐 꼭 이게 구하고자 하는 값을 x로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보니까 두 딸의 나이 합의 2배이다. 그래서 두 딸의 나이 합이 있고요. 요 밑에도 보면 두 딸의 나이 합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두 딸의 나이의 현재 합을 자, 요걸 미지수로 볼게요. 자, 얘를 미지수 x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머니 나이는 자, 이 x의 2배니까 현재 자,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현재 나이는 2x가 돼요. 딸들의 나이의 자, 합은 x가 되겠죠. 이렇게입니다. 15년 후가 지났어요. 15년 후면 어머니 나이는 2x 플러스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딸들의 나이의 합이에요. 합은 자, 두 딸이니까요. 각각이 15년, 15년씩 더해지니까 합은 30년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자, 근데 합보다 6살이 많다고 했죠. 방정식을 세우면 자, 15년의 어머니 나이 2x 플러스 15는 자, 딸들 나이 합 이거보다 6살이 많다. 즉 x 플러스 30보다 6살이 많으니까 6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x 넘겨서 여기서 빼주면 x가 되고요. 자, 15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30에서 15 빼면은 15가 되고요. 거기 6 더하면 21이 돼요. 그래서 21은 두 딸이 나이 합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머니 나이를 구해서 어머니 나이는 2x죠. 여기에 2배 해준 4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선생님과 학생이 대화 내용이다. 자,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궁금하니 알아맞혀 볼래? 올해 나와 딸의 나이 합은 53이고 14년 후엔 내 나이는 딸의 나이의 2배가 된단다. 자, 그렇다면 그랬습니다. 선생님의 나이는 그랬어요. 자, 올해 선생님의 나이를 제가 x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나와 딸의 나이 합은 53세. 선생님과 딸의 나이 합은 53세니까요. 자, 딸의 나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53에서 선생님 나이는 x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요. 선생님 나이가 올해 x라고 지금 미지수 잡았습니다. 그러면 자, 딸은 53에서 x를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나이라는 거는요. 이 시간에 따라서 나이가 바뀌기 때문에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현재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14년 후가 되면 선생님은 x 플러스 14가 되고요. 딸도 자 14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다 14 더하면 67이 되겠네요. 67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자, 내 나이, 즉 선생님의 나이는 딸의 나이의 2배 된다. 선생님 나이는 x 플러스 14고요. 자, 여기 2배에 67 마이너스 2x, x 이렇게 됩니다. 자, 풀어보면 이 분배해주면요. 27은 14에 2, 6, 10이니까 134. 뒤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요. 자, 마이너스 2x를 넘겨서 자, 플러스 2x니까 더하면 3x가 되고요. 자, 14는 1로 넘겨서 빼주면 자, 14 빼면 120이 됩니다. 3으로 나누면 40 이렇게 되겠죠. 자, 선생님 나이는 40살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중학교의 올해 남학생과 여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은 10% 증가하고 여학생은 6% 감소했다. 작년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합은 650명이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 9명이 늘었다고 한다. 자,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구하라고 하는 건 올해 남학생이고요. 작년 남학생에 비해서 올해 뭐 10% 증가하고 6% 감소가 뭐 있죠? 미지수를 정할 때 작년 거를 미지수로 잡는 게 편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올해를 10% 증가 또는 뭐 6% 감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증가 감소할 때는 과거를 미지수로 잡는 게 편하다. 작년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합이 650명이니까요. 작년의 남학생 요거를 제가 X라고 잡겠습니다. 작년 남학생. 작년 남학생 요거를 X라고 했어요. 작년에 여학생 수가 있겠죠. 자, 남학생과 여학생 합쳐서 65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학생 수는 전체에서 남학생 수를 빼면 되겠죠. 650에서 X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올해를 비교할 때 지금 올해는 작년에 비해 9명 늘었다 그랬죠. 이 는 것만 가지고 식을 세울 수도 있고요. 전체 올해의 남학생과 올해의 여학생을 전체를 다 구해서 그 합을 가지고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늘었다고 했을 때는 이 늘은 증감만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좀 쉽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남학생은요 10% 증가했어요. 자, x의 10%입니다. 10%면 100분의 10x 이렇게 해주면 돼요. 100분의 10은 0.1입니다. 0.1x 써도 돼요. 여학생은요 6% 감소했어요. 자, 감소기 때문에 마이너스고요. 6%는 100분의 6입니다. 100분의 6 곱하기 650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게 9명 늘었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9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될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여기다 쓸게요. 100분의 10x 마이너스 100분의 6에 650 마이너스 x는 9 이렇게입니다. 양변에 100을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 사라지고 90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로 한번 나눠볼까요? 양변 2로 나누면 여기 5 여기는 3 여기는 450 이렇게입니다. 전개를 시켜볼게요. 5x 놔두고 3 곱하기 650입니다. 0에 3, 5, 15 3, 6, 18이니까 1950 되고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x 곱하면 플러스 3x는 450 3x와 5x 더하면 8x 되고요. 마이너스 1951로 넘기겠습니다. 넘기면은 1950 더하기 450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450을 더해보면 0 더하면 0이 하나 올라가죠. 올라가고 4에 2 2400 x는 8로 나눠주면 300 이렇게 돼요. 자, 이건 작년 남학생입니다. 자,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올해는 작년에 10%면 30명이죠. 일단 30을 더해줘서 33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증가하고 감소한 것만 표현한 거고요. 만약에 전체 학생으로 식을 세우겠다 그러면 x 더하기 100분의 10x 이렇게 쓰면 돼요. 또는 이거를요. x에 이 10%는 0.1이고요. 그냥 1은 1이기 때문에 1 더하기 0.1은 1.1이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 1.1x 이렇게 10% 증가한다 그러면 1.1을 곱합니다. 만약에 20% 증가했다 그러면 1.2x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요. 자 여기에 덩어리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기에 6% 감소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650 마이너스 x 이렇게 묶어보면 1 마이너스 0.06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0.94기 때문에 0.94에 650 마이너스 x 이렇게입니다. 이게 올해의 남학생, 올해의 여학생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650명에 9명 늘었고 659명. 이거 두 개 더한 게 659명 이렇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푼 이 증가 감소만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게 조금 더 간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K중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8% 감소하여 667명이라고 한다. 작년 전체 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작년 전체 학생을요, X라고 두겠습니다. X에 지금 8% 감소했다 그랬죠. 8%라는 거는 100분의 8X가 되겠죠. 8%. 근데 감소한 거니까 여기서 이걸 뺍니다. 자, 이 값이 667명 이렇게 세우면 돼요. 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만약에 8% 감소하여 667명이니까 거꾸로 8% 증가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틀립니다. 8% 우리 감소하고 8% 증가하고는 값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식을 이런 식으로 세워야 됩니다. 양변에 100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100x 빼기 8x가 66700 이렇게 되고요. 100에서 8 빼면은 92가 되겠죠. 92x가 667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92로 양변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한번 나눠볼게요. 66700을 92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2, 7은 14에 7, 9, 63이니까 64가 되고요. 빼주면은 23, 230 이렇게 되겠네요. 자, 9니까 2 되겠네요. 2, 4에 2, 9, 18 이렇게 되고요. 또 빼보면은 4,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5 해주면 2, 5, 10에 5, 9, 45니까 460 딱 나오네요. 그래서 725명, 72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T중학교의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12% 증가하여 42명이 늘었고 여학생 수는 12% 감소하여 48명이 줄었다. 작년 전체 학생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작년에 남학생 수, 작년 남학생 수를 X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12% 증가하여 42명 늘었다고 했습니다. 자, 증가한 것만 볼게요. 자, 12% 증가라는 거는 100분의 12x가 되겠죠. 근데 여기 42명 늘었다고 해서 42가 됩니다. 자, 이거 풀면은 x값을 구할 수 있겠죠. 약분을 먼저 좀 해줄게요. 자, 이거 3으로 다 양변을 나눌게요. 3, 4. 3, 1은 3, 3, 4, 12 이렇게 되고요. 또 2도 나눠주면은 7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약분되면 50이니까 50만 여기 7 곱해주면은 x는 35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남학생 수 350이고요. 또 작년에 여학생 수 제가 y라고 하고 식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학생 수는요 12% 감소하여 48명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자, 12%에 해당되는 게요 100분의 12y예요. 자, 근데 이게 48명이라는 거죠. 48명 줄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풀어보면 양변을 12로 나눠보면요 12로 나누면 요거는 4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100 곱하면 y는 400. 작년의 여학생 수는 400이 돼요. 작년 전체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됩니다. 750명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H중학교의 작년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는 11대 9라고 한다. 그런데 올해 작년 남학생 수의 5%와 여학생 수의 10%의 합인 58명이 K고등학교에 진학한다. 작년 여학생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지금 비율이 나왔죠. 이 비율을 우리가 실제 값으로 바꿀 때는 비례상수를 도입하면 돼요. 지금 남학생과 여학생인데 비율이 11대 9죠. 비례상수 x를 만약에 붙이면 11x, 9x라고 쓰면 실제 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작년에 남학생 남학생 수는요 여기 x를 붙인 11x가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여학생 수는 9x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 올해에는 남학생 수의 5%입니다. 남학생 수의 5%면
100분의 5를 곱하면 되겠죠. 100분의 5 곱하기 11x 이렇게 되고요. 여학생 수의 10%. 자, 요거의 10%는 100분의 10 곱하기 9x가 되겠죠. 이걸 더한 게, 두 개를 더한 게 58명이라는 거예요. 자, 요 식을 이용해서 일단 x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의 5 곱하기 11x 더하기 100분의 10 곱하기 9x는 58 이렇게 돼요. 자, 일단은 이거를 약분을 해볼까요? 이렇게 약분해보면 5로 나누면 이게 20이고 이건 약분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양변에 분모 없애기 위해서 20만 곱해주겠습니다. 자, 20 곱하면 이건 사라지면서 11x가 되고요. 자, 여기 20 곱하면 약분되고 2가 남죠. 2, 9, 18x. 자, 여기 20 곱하면 0 하나에 2, 8은 16에 2, 5, 10이니까 1160 이렇게 됩니다. 두 개 더하면 29x가 116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160을 29로 나눕니다. 자, 29 거의 30이죠. 3으로 해볼까요? 3, 9, 27에 그 다음에 2, 3, 6이니까 8 이렇게 됩니다. 빼주면은 29 이렇게 되겠죠. 29니까 바로 그냥 4가 되겠네. 이렇게 4 해주면은 4, 9, 36 그 다음에 2, 4, 8이니까 바로 110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40이 됩니다. 넣으면 x는 40. 자, 구하라고 하는 게 작년 여학생 수예요. 작년 여학생 수는 9x죠. 그럼 40에 9 곱하면은 36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현재 기준이 통장에는 27,000원, 수아이 통장에는 15,000원이 예금되어 있다. 기준이는 매달 3,000원씩 예금하고 수아는 매달 X원씩 예금할 때 4개월 후 두 사람이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금액이 같아진다고 한다.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4개월 후 같아지죠. 4개월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이 볼게요. 기준이가 얼마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27,000원이 있다 그랬어요. 자, 27,000원이 있고 기준이는 매달 3,000원씩 4개월이면 4 곱하기 3,000. 자, 요 금액이 되고요. 자, 수아 보겠습니다. 수아 통장에는 현재 15,000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수아는 X원씩 4개월입니다. 그럼 곱해주면 4X. 이제 같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요 방정식 세웠고요. 이제 X값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곱해보면은 3, 4, 10이니까 12,000원이고요. 12,000. 자, 이거 더해주면은 39,000 이렇게 돼요. 15,000원을 넘겨서 빼주겠습니다. 39,000원에서 15,000원을 빼면은 24,000원 되겠네요. 24,000원. 24,000이 4x 이렇게 됩니다. 4로 나눠주면은 6,000 되겠죠. x는 6,000. 그래서 x 값은 자, 6,000이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준호는 10,000원, 연서는 6,000원을 가지고 있다. 준호는 매일 500원씩, 연서는 매일 300원씩 사용할 때 준호와 연서가 가지고 있는 돈이 같아지는 것은 며칠 후인지 구하시오. 며칠이 지나면 같아지나. 자, 이걸 X라고 했습니다. X일이 지났을 때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준호 보겠습니다. 준호는 현재 10,000원이 있어요. 자, 10,000원이 있는데 자, 준호는 매일 500원씩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500원씩 X일 동안 사용하면요. 500 곱하기 X원만큼 사용하는 거죠. 이거를 빼주면 이제 남은 금액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자, 연서는 6,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연서는 매일 300원씩 사용하는데 X일 동안 사용해요. 그럼 곱해주면은 300X만큼 사용하겠죠. 이렇게. 근데 이 두 개의 돈이 같아진다 그랬습니다. 같아지는 거는 자, 며칠 후냐? 이거 방정식 풀면 X값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500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300이니까 얘를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러면은 500X 빼기 300X 하면 200X 이렇게 되고요.
그럼 6,000은 반대로 넘깁니다. 넘겨서 만화에서 6,000을 빼주면은 4,000이 되겠습니다. 200으로 나누면 x값은 20이 되겠죠. x는 20 이렇게 돼요. 답은 21호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은수의 저금통에는 8,000원, 지우의 저금통에는 10,000원이 들어있다. 자, 은수는 매일 700원씩, 지우는 매일 200원씩 저금통에 넣는다면 며칠 후에 은수의 저금통에 들어있는 금액이, 지우의 저금통에 들어있는 금액이 2배가 되는지 구하시오. 자, 며칠이 지난 거, 요거를 미지수 x로 잡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자, 은수 먼저 볼게요. 자, 은수는 현재 8,000원이 있어요. 8,000원이 있고, 자, 은수는 매일 700원씩 저금통에 넣습니다. 그럼 x일 동안 넣으면 700 곱하기 x만큼 넣었겠죠. 700x만큼 돈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은수고요. 은수. 그 다음에 자, 지우 보겠습니다. 지우는 저금통에 10,000원이 들어있어요. 현재 10,000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우는 매일 200원씩 200원씩 x일 동안, 즉 200x 이렇게 넣어요. 자, 넣었더니 그렇습니다. 자, 은수의 저금통에 들어있는 금액이, 자, 은수등 이 돈이 지우의 저금통에 들어있는 금액이 2배, 요 금액이 2배. 자, 이 금액 은수의 돈이 지우의 2배와 같다. 곱하기 2. 방정식 세웠고요. 자, 이제 이거 방정식 풀어서 x값 구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전개를 시켜볼게요. 이렇게 먼저 해주면 2만 더하기 2 곱하기 400x 이렇게 되고요. 자, x가 있는 값으로 봅니다. 이렇게 넘겨서 700에서 400 빼면 300이 되고요. 300x. 나머지 8,000은 1로 넘겨요. 2만에서 8,000 빼면 12,000 이렇게 됩니다. 300으로 양변 나눠주면 x는 40. 그래서 답은 41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아르바이트라는 예진이와 정수는 문화비로 아르바이트비의 20%, 30%를 각각 사용하였다고 한다. 두 사람의 아르바이트비의 합은 80만 원이고 두 사람이 사용한 문화비가 같다면 정수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정수의 아르바이트 비용 구하라고 했어요. 정수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제가 미지수 x로 잡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합이 8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정수를 제가 x로 잡았죠. 그러면 예진이를 구해야 되는데 합이 8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진은요 전체 80에서 x를 빼준 금액이 예진이의 아르바이트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자, 아르바이트비 20% 30%를 사용했는데 이게 같다고 했어요. 그럼 먼저 자, 예진이의 20%입니다. 예진이의 20%는 100분의 20 곱하기 80 마이너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정수의 아르바이트비는 정수의 30%니까 요거의 30% 100분의 30x가 돼요. 이게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방정식 세웠고요. 이 방정식 풀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 0 하나씩 지울게요. 이렇게 0 하나씩 지우고 양변에 10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바로 사라지겠네요. 이렇게 전개시켜 보면 2와 얘를 곱해주면 160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요. 3과 x니까 3x가 됩니다. 마이너스 2x 우변 넘겨서 플러스 2x 되니까 5x. 자, 이항한 겁니다. 160 좌변 이렇게 되고 5로 나눠보면은 자, x가 자, 5로 나누면 5, 3, 15, 5, 20이니까 32. 답은 32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지점 A, B 사이를 자동차로 왕복하는데 그랬습니다. 자, A 지점이 있고요. B 지점이 있어요. 자, 요 거리를 왕복하는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는 시속 50km. 자, 이렇게 갈 때는요. 시속 50km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시속 80km로 달렸다. 자, 돌아올 때는 시속 80km로 달렸다. 갈 때가 돌아올 때보다 27분이 더 걸렸다면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거리를요.
제가 x라고 할게요. 자, x 킬로미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속력의 정의는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시간을 구해볼까요? 시간을 구하려면 양변의 시간을 곱하고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한번 구해볼게요. 갈 때의 시간은요. 갈 때의 속력 50이고요. 거리가 x니까 속력분의 거리 50분의 x 이렇게 돼요. 갈 때 걸린 시간이고요. 자, 올 때 걸린 시간을 볼게요. 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이 80, 거리가 x니까 80분의 x가 됩니다. 자, 근데 갈 때가 돌아올 때보다 27분이 더 걸렸어요. 갈 때의 시간이 이 시간보다 27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더하기, 자, 27분인데 지금 단위가 다 시간이에요. 시간, 그다음 킬로미터 이런 거기 때문에 요 분을 시간으로 바꾸려면 60으로 나눠주면 돼요. 60분의 27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정식을 세웠고요.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자, 분모 최소 공배에서 한번 곱해 볼게요. 최소 5, 지금 8, 6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 공배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것만 2로 나눠지겠네요. 2로 나누면 5는 그대로 나오고요. 8을 2로 나누면 4, 얘는 3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죠. 곱해보면 2, 5, 10에 3, 4, 10이니까 120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0도 하나씩 있죠. 일단 0 하나씩 곱한 상태에서 양변에 10을 곱한 상태에서 여기에 또 120을 곱하겠습니다. 여기에 120을 곱해주면요. 자, 이거 5로 나누면 24 됩니다. 24x. 여기에 120을 곱하면은 120을 8로 나누면 15가 되겠네요. 15x. 그 다음에 120을 6으로 나누면 20이 되죠. 20 곱하기 27. 540 이렇게입니다. 15로 넘겨서 빼주면요. 9x 이렇게 되고요. 9x가 540. 자, 9로 나누면 x 값이 60이 됩니다. 그래서 x는 60. 그래서 거리는 답은 60km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에서 도서관을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4km로 걷고 학교에서 도서관 왕복합니다. 자, 갈 때 일단 도서관을 학교를 간다고 볼까요? 이렇게 갈 때는 시속 4km로 걸어요. 올 때는 시속 3km로 걸었다. 이렇게 올 때는 3km per hour. 자, 걸어서 총 시간이 2시간 걸렸다고 한다. 이때 학교와 도서관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이 거리를요, xkm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시간을 구해야 돼요. 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갈 때의 시간을 구해보면요. 속력은 4고 거리는 x니까 4분의 x가 되고요. 올 때는요. 속력이 3이고 거리가 x니까 3분의 x가 됩니다. 이게 총시간이죠. 총시간이 2시간 걸렸으니까 2. 방정식 세웠고요. 이거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분모 없애기 위해서 12를 곱할게요. 여기 12 곱하면 3x, 여기 12 곱하면 4x, 12 곱하면 24. 7x는 24고요. 7로 나누면 x값은 7분의 24 이렇게 돼요. 그리고 킬로미터였죠. 답은 7분의 24 킬로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는 등산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 내려올 때는 시속 3km로 걸어서 총 4시간이 걸렸다.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자, 등산로가 같다고 할 때,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등산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자, 이 거리는 같다고 했습니다. 자, 올라갈 때는 시속 2km. 자, 2km로 올라가고요. 내려올 때는 시속 3km로 내려옵니다. 총 4시간이 걸렸다 그랬어요. 이 등산로가 같다는 거 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이 등산로는 거리죠. 거리가 같은 겁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돼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같다는 거 가지고 식을 세워볼게요. 올라갈 때의 거리는 올라갈 때의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저 시간이 안 나왔죠. 여기 시간을 x시간 걸린다고 칠게요. 그럼 내려올 때는 총 시간에 4시간 걸렸다고 했으니까 4에서 x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러면 자 올라갈 때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럼 2 곱하기 x 이렇게 되고요. 자 내려올 때는요. 속력이 3이고 시간이 4-x 3 곱하기 4-x 자, 이게 거리가 서로 같으니까 식을 세웠고요. 이걸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x는요. 전개시켜보면 12-3x가 되고요. 마이너스 3x 좌변으로 이항하면요. 5x는 12가 됩니다. 양변 5로 나누면 x값은 5분의 12 이렇게 돼요. 자, 5분의 12 시간이고요. 이거 5분의 12는 2 더하기 5분의 2죠. 자, 2시간하고 5분의 2시간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다 분으로 바꿨죠. 자, 5분의 2만 제가 분으로 바꿀게요. 시간을 분으로 바꿀 때는 60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5 약분되면 12가 되고요. 12 곱하기는 24. 24분이 되겠죠. 2시간 24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지점 A, B를 왕복하는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는 시속 4km로 가고요. 자, A 지점, B 지점이 있습니다. 자, 왕복을 합니다. 자, 갈 때는 시속 4km로 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B 지점에 도착하여 20분 쉬었다가 A 지점으로 시속 6km로 갔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 때는 시속 6km 이렇게 갑니다. 했더니 68분이 걸렸다 그랬죠. 여기서 중간에서 지금 20분 쉬었잖아요. 20분 쉬었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간 시간은 움직인 시간은 68분에서 20분을 빼주면 되죠. 총 48분 동안 간 겁니다. 자, 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거리를 x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x 킬로미터 라고 두면요. 우리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시간을 한번 구해 볼게요. 갈 때 걸린 시간은요. 자, 속력이 4고 거리가 x니까 4분의 x 이렇게 돼요. 4분의 x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 자, 올 때는 속력이 이제 6으로 바뀌었죠. 6분의 x가 됩니다. 해준 게 총 시간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금 분으로 나왔어요. 여기 단위를 보면 킬로미터 퍼 아워 이게 시간이죠. 시속인데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요 분을 시간으로 바꿔볼게요. 바꿀 때는 6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48분인데 시간으로 바꿀 때는 60으로 나누면 60분의 48시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식을 세웠고요. 자, 이거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60을 한번 곱해볼까요? 60 곱하면 다 약분 되겠네요. 자, 60을 양변에 이렇게 곱해보면 자, 여기 60 곱하면은 15가 되겠죠. 15x 더하기 여기 60을 곱해주면 10x 여기 60 곱하면 48 이렇게 돼요. 더하면은 25x는 48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x는 자, 25로 나눠주면은 25분의 48 이렇게 되고요. 자, 약분은 안 되네요. 나누면 되는데 여기 지금 25가 4를 곱해주면 100이 되죠. 그래서 분자분모에 4를 곱해볼게요. 4 곱하면 여기 100이 되고요. 자, 48에 4를 곱해보면 48, 32고요. 그 다음에 4, 4, 16이니까 19, 192가 됩니다. 그럼 수점 2칸 가면 1.92. 그래서 답은 1.92km.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